지금이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인 이유. 5개 회사를 창업했는데 창업 비용이 빵원이래. 돈 벌기 너무 쉽대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핵심이 이거예요. 이걸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군 일에 가장 돈을 벌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쌓고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내가 정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식당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방향과 우선순위. 우리가 뭘 하던 간에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가 없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실 텐데, 잘 하실 텐데,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참 희한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부터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저도 그래서 꽤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러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돈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진짜 거의 지난 20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처음 10년, 15년 정도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는 많이 냈었거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해봤으니까. 근데 결국 원하는 어떤 그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죠. 왜냐면 방향이 잘못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방향을 좀 찾아가고 있어요. 이 답을 찾으려고, 이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거 듣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 생각도 이렇게 좀 더 잘 정리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같이 이렇게 찾아가 보죠.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 볼게요. 그 인터넷에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보면은 요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이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인 이유, 그리고 23살에 무자본으로 뛰어들어서 월 1,500만 원 벌게 됐어요, 이런 거. 33살에 5개 회사를 창업했는데 창업 비용이 빵원이래. 돈 벌기 너무 쉽대요. 그리고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직접 보여주겠대. 직접 말씀드리겠대요. 그리고 50만 원으로 60억 번 방법, 230만 원으로 50억을 번 투자 방법, 이거를 알고 순자산 100억을 만들었다, 2천만 원으로 30억을 번 92년생의 재테크 방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다른 나라 얘기같이, 무슨 50억, 100억을 어떻게 벌어?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벌고 싶은데, 아니 진짜 난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해갖고 회사에서도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보면은 다 공감이 돼요.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알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겠고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의 어떤 본질적인 얘기, 모든 걸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요거거든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돈을 많이 벌고 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렇게 2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건 없죠.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없죠. 근데 전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주장의 근거를 제가 2가지 논리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대 이념이고, 2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시대 이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이념이라는 게 사실 많이 쓰면서도 좀 애매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게 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념이 이제 뭐 영어나 독일어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제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어 사전을 보면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그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데올로기가 이게 좀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개념에 가까운 설명인데 그래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관념인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념이잖아요. 이게 항상 이랬던 게 아니죠. 옛날에 뭐 왕권주의, 뭐 귀족주의 뭐 이랬을 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신분이 있는 거잖아. 그 신분이 있는 시대에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게 이제 이념이죠.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좋은 집에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돈이 계급을 나누는 그런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그런 신분사회는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돈이 계급을 나누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평등한데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 않은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예요. 오늘 제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건데 왜 그러냐면 어떤 이런 시대의 주인으로 좀 시대에서 좀 자유롭게 살려면 그러니까 시대의 주인으로 살려면 그 시대의 어떤 이념에 맞게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귀족주의 왕권주의 이런 시대에서 주인으로 살려면 귀족이 돼야죠. 귀족이나 왕이 자유롭게 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뭐 귀족이 될 수 없었죠. 그죠?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이 짱인 시대거든. 예전에 신분이 중요한 시대에선 신분이 짱이었지만 지금은 자본이 많으면 그게 왕이야. 그게 귀족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좀 시대의 주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돼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본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좀 자유롭게 살려면 시대의 주인으로 살려면 자본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자본가가 뭐냐? 자본가가 뭔가요? 돈이 많으면 자본가인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돈이 많다고 자본가라고 할 수도 없어. 돈에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의 양보다는 자본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자본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설명은 요겁니다. 자본가라는 거는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돈 때문에 되게 항상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미래도 불안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조금씩 돈 걱정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게 뭐 제가 돈이 많아져서 뭐 그런 거보다는 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 자본가가 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 저는 자본가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 자본을 유통시키고 있어요. 자본을 유통시키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자본가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좀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본가가 되면 된다. 자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본을 유통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을 유통시킨다는 게 뭐냐라는 걸 또 얘기해야 될 텐데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 오늘 말씀드릴 건 대부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많은데 요 부분 요 시대 이념 뭐 자본주의 자본가 그리고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 이런 개념은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뭐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케미라는 유튜브 채널하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운영하시는 분이 조현식 소장님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 쪽에 멘토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라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정의한 용어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뭐 자본가는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출처를 이렇게 밝혀놓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주제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지만 우리가 투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 공부하실 때 같이 케미에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본가라는 건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자본가가 되려면 자본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자본을 유통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투자랑 사업.
그죠? 우리가 자본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투자랑 사업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둘 다 하고 있어요. 투자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투자랑 사업을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본가가 되는데 뭐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개념을 좀 알았으면 어쩌면 사업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도 항상 막 연봉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음에도 미래가 불안하고 막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투자를 깨닫고 투자를 좀 했으면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잘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로 살려는 노력만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족하고 살았으면 사업을 못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것도 이제 자본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이 사업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왜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근데 왜 투자랑 사업이 다 중요한데 왜 사업부터 해야 되는지는 이 두 번째 단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사업부터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대 이념에서는 결론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주인으로 살려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영상은 제가 여기 댓글에 따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3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돈을 벌어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라는 거는 돈만 많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자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돈만 벌어선 될 게 아니고 돈을 일단 벌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그 돈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그 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불리기까지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논리에 모순이 없죠. 혹시 좀 이상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었죠. 그때 이렇게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면 당연히 부자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각각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고 불리기 전에, 그죠? 뭐가 있어야 지키고 불릴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돈을 버는 걸 먼저 해야 될 텐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근로, 자영업, 트레이딩. 이렇게 세 가지. 다 아시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뭘 팔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뭘 사고 파는 이 트레이딩. 이건 이제 투자하고 좀 대응될 수 있게 써놓은 건데, 요거 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1번 돈을 번다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선형소득. 요 선형소득은 제가 요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을 하는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과 내가 버는 그 소득이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일하면 10,000원 벌고 2시간 일하면 20,000원 벌고,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게 선형소득이죠.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거는 선형소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형소득의 세 가지를 생각해서 넣은 거고요. 선형소득이 있으면 이제 비선형소득이 있겠죠. 비선형소득. 비선형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일하는 시간하고 내가 버는 소득이 선형적이지 않은 거야. 내가 막 1시간 일했는데 막 몇십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일을 안 하는데도 막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비선형 소득이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제가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불리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비선형 소득, 내가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결국은 사업과 투자더라고요. 그죠?
사업하고 투자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내가 비선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도 결국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는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잖아요. 이 중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 1번 돈을 번다, 요거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요걸 생각해보면 일단은 이 1번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일하는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몸값, 시급을 높이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거죠. 스킬. 내 몸값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킬이 아무것도 없으면 1시간 일하면 얼마 벌죠? 2022년 현재 9,160원은 벌 수 있어요. 아무데나 일할 수 있는데 뭐 식당 서빙이나 아니면 뭐 저기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면 1시간에 9,160원은 주잖아요. 근데 기술을 가지면 뭐 저기 뭐 의사가 되거나 이런 전문직이 되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좋은 어떤 스펙을 갖춰가지고 돈 많이 주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가져가지고 자영업을 하면 내가 일하는 시간당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돈을 불린다. 돈을 불린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레버리지.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의 핵심은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결국은 돈을 불리는 영역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사업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 당분간은 레버리지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물음표에 있는 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아무튼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장사와 사업의 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댓글에. 그래서 그 영상도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려면 결국은 사업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왜 사업을 해야 되냐, 왜 투자가 아닌 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돈을 일단 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돈을 좀 벌고 뭐 근로하면서 돈을 벌어도 되죠. 그리고 투자를 잘 해도 자본가가 되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효율적인,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제 1번 돈을 번다의 영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은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둘 다 해봤잖아요. 저도 근로를 해가지고 사실 거의 벌 수 있는 제일 많은 수준까지 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전문직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도 막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그리고 벌 수 있는 거는 뭐 연봉 뭐 1억? 2억?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기술을 익혀도 뭐 한 달에 1,000,000원, 연봉 1억, 2억 뭐 이 정도는 금방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가운데 물음표 해놓은 요거까지 접목을 시키면 정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른쪽에 요 세 분하고 여기 가운데 밑에 여기는 이제 투자해서 돈 번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5분들은 사업해서 돈 버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사업하고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 오른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뺄게요.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로만 살아서는 뭐 50억,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간의 문제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에서도 되게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운이 아니고 좀 확실하게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투자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의 영역인 것 같아서,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투자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좀 자기
수행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투자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투자는 빼고, 중요한 건 이제 투자하고 투기를 잘 구분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랑,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좀 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투자 얘기는 빼고,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아까 그 물음표 해놓은 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다 공통적인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단군일에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시대다, 그리고 뭐 무자본 창업해가지고 뭐 23살에 월 1,500만 원을 벌고 5개를 뭐 회사를 창업하고 돈 벌기 쉽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고, 이런 얘기 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요, 결국은 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다 블로그,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아니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힌트를 드린 건데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원래는 개인이 할 수 없었어. 한 10년, 15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개인이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고,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 마케팅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번다, 무자본으로 창업해서 뭐 돈을 막 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사업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투자가 아닌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마케팅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잘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오랜 좀 수행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잘 하더라도, 방법을 알고 제대로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근데 마케팅은요, 내가 방법만 깨달으면 금방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금방 벌 수 있죠.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스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스킬하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을 적절히 조합하면은 금방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거는 원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케팅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마케팅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이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건데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인터넷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인터넷 마케팅 교육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경영 활동의 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무슨 마케팅을 다 안다, 다 뭐 내가 다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인터넷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고요. 정확하게 저는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인터넷 마케팅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영업이라는 게 파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돈 많이 벌려면은 영업을 잘해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영업이라는 게 파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파는 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 파는 걸 잘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영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예전에는 영업이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뭐 해봐야 뭐 전화 돌리고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사람 이렇게 모아봐야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게 한계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영업을 인터넷을 이용하면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가능하지도 않았죠. 예전에 무슨 귀족이나 왕이어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대중매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스미디어. 이런 게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대중매체가 나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중매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었죠, 개인들이. 왜냐면 대중매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TV,
아니면 뭐 라디오, 아니면 뭐 이런 신문 뭐 이런 건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광고를 하려면 이게 필요했잖아. 자본이. 그러니까 이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큰 어떤 조직에서, 기업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개인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왔으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죠? 인터넷을 이용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기 인터넷 없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이 뭐 단군 이래 가장 좋은 돈 벌기 쉬운 시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런 이유로 또 개인 사업자의 시대다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진짜 좀 돈을 많이 벌려면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직장 얻는 거 밖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불과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막 사업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뭔가 확실한 방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쩌면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투자 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거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량의 차이가,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한계가 되게 많이 커진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하기 너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마케팅. 그러니까 이 인터넷 마케팅을 이해하는 거에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도 이 인터넷 마케팅을 쭉 정리를 다시 하다가 그 시작을 좀 우선순위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마케팅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인터넷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제가 뭘 하던 간에 공부를 잘 하려면, 뭐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많이 여쭤보셔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인터넷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케팅 하시는 거 보면은 막 알고리즘을 막 알아내려 그러고, 뭐 로직을 파악하려 그러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 저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6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요, 알고리즘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좀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거, 뭐 좀 정보 같은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가 아닌 네트워킹을 만드는 걸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6가지. 트래픽, 플랫폼, 컨텐츠, 채널, 키워드, 광고 생태계. 이렇게 6가지를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6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요런 거, 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나 뭐 우선순위, 마케팅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세우는 어떤 기준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정보의 대칭 시대거든요, 지금. 정보의 대칭 시대라는 어떤 개념까지 좀 이해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분간 요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이렇게 마케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들을 이해하면 인터넷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9가지죠. 9가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요 개념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9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 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인터넷 마케팅을 해서 이걸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군 일에 가장 돈을 벌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뭘까요 그게? 힌트를 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트래픽. 그러니까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군 일에 가장 트래픽을 가져가기 쉬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자본으로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트래픽의 개념을 알고
트래픽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럼 트래픽이 뭐냐? 트래픽은 요거거든요. 이게 뭐죠? 이거 이제 그냥 자동차들인데, 트래픽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트래픽은 이제 영어죠. 원래 차량, 교통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 막히는 걸 이제 트래픽 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IT,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 트래픽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아예 이렇게 나와요.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의 특정 정성로에서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 정속량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정보의 이동량. 그러니까 요거죠. 자동차가 막 이동하는 이런 것처럼 인터넷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그 데이터 이동량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방문자 수, 조회수 이런 걸 또 다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이 온라인에서의 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유동인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동인구를 가져가면 돈을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 막 얘기하는 것도 인터넷 마케팅을 이용해서 유동인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는 것도 단군일에 가장 유동인구를 가져갈 수 있기 쉬운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것도 무자본으로 유동인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유동인구를 가져가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게 이제 명동 거리의 사진인데, 명동이 한참 잘 나갈 때 실제로 저도 예전에 명동 가면 기억이 막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유동인구잖아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노점을 차려가지고 뭘 팔거나 여기 가게를 하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있나요? 내가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정말 이상한 것만 팔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알겠죠, 왜 그런지. 근데 왜 그런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약간 좀 수학적으로 제가 이제 매출액을 수학적으로 쫙쫙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단순하게 그 영상도 밑에 남겨드릴게요. 그것도 꼭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은 그거보다 간단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수식으로 풀어보면 매출액이라는 거는 결국은 구매 건수 곱하기 객단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매출액을 늘리려면 그래서 객단가를 높이거나 구매 건수를 높이면 되는데, 객단가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매출액을 늘리려면 당연히 구매 건수를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팔면은 매출액이 느는 거죠. 그러면은 구매 건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 건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구매 건수는 결국은 노출량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에요. 그죠? 이제 노출량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사느냐가 구매 전환율인데, 여기서 구매 전환율이 일정할 때는 구매 건수를 높이려면 이 노출량을 늘리면 돼. 많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보여주면, 이 노출량을 늘리면 구매 건수가 늘어나는 건데, 이 노출량은 뭐냐? 노출량은 생각해보면 결국은 유동인구에 비례해요. 그죠? 유동인구가 많으면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결국은 트래픽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블로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노출량을 늘린 거죠. 트래픽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핵심이 트래픽이다. 트래픽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래픽을 가져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땅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본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땅이 없어도 이런 유동인구가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유동인구를 내가 가져오면 똑같죠. 이런 땅을 가지고 유동인구를 가져가는 거나 인터넷에서 내가 이런 유동인구를 가져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마케팅에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투자도 사실 당장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2022년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킬을 익히는 건데, 이 스킬을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한 스킬을 얻는 것도 좋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쌓고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어떤 학문의 뜻이 있고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가게 와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저는 나은 것 같아. 저 이런 거 다 식당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킬을 익히는데 근로보다는 자영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한 스킬을 익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거기에 인터넷 마케팅까지 익히면은 훨씬 더 리스크가 적죠. 확실하죠. 네, 확실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불확실하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돈 잘 번다는 게 다 불확실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마케팅까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식당을 하면서도 이거 막 내가 일을 안 하고 직원들 채워놓고 이제 하면 또 이게 직원 레버리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되려면은 이게 문제가 직원을 채워놓으면 항상 손님이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 이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출을 안정적으로 늘려야 되니까 마케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마케팅을 정리하고 있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렇게 4가지를 다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세금, 회계, 노무는 정리 다 끝났고, 마케팅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계속 정리하면서 제가 사업도 해가고 있는 거고 해서 같이 이렇게 4가지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자영업에 모든 것을 5년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하면서 이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4가지에 있어서는 많은 면에서 증명을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을 저희보다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데 이 4가지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 그리고 세금, 회계, 노무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마케팅이 우선이다. 그죠? 매출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니까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래서 요 4가지를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에 이제 다시 넣어보면은, 마케팅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고, 세금하고 노무는 돈을 지키는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 내가 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세금, 노무가 중요하지만 급한 건 아니에요. 그죠? 급한 거는 돈을 버는 게 급한 거잖아요. 매출을 늘리는 게 급한 거기 때문에 마케팅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회계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계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회계를 안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더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 여기에 집중하시는데, 중요한 게 회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려도 회계를 알아야 돼. 제가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회계라는 게 무슨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회계라는 게, 그러니까 회계도 이제 넓게 보면은 큰 학문이고 어려운 거겠지만, 우리가 이 돈 벌고 사업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회계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결국은 복식장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식장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복식장부를 써보시면 회계가 다 내게 되거든요. 이 범위에서 필요한 회계는 다 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계를 따로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자격증 따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제가 복식장부를 쓸 수 있게 엑셀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영상 2개만 공부하시면 다 쓸 수 있게 올려드렸으니까 엑셀로 장부 올려드리고, 그거 보시면서 그냥 내 사업장의 장부를 한번 써보시거나, 아니면 내 가계부를, 보통 가계부 쓰시잖아요. 그건 단식장부고, 거기에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복식장부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면 자연스럽게 회계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엑셀로 다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무튼 간에 회계를 공부하시기에는 제가 올려드린 툴, 엑셀 툴, 그거만 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요거는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요 정리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유튜브에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이버 카페에 제가 총정리 해놓은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 보시면 돼요. 사업에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 노무, 회계 이런 거는 일단 맡기시면 돼요. 왜냐면 맡기면 국가에서 공인해준 그런 자격증 갖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 문제없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케팅은 내가 모르면
맡길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금 정보의 대칭 시대인데도 여러분 모르니까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 그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인터넷 마케팅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는 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말씀드린 방향과 우선순위는 이거를 위한 거였잖아요. 돈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하죠. 그죠? 돈이 이거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계급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이 계급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의 뭐 돈을 무조건 다 자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잘 이제 생각해서 같이 사업을 재밌게 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돈보다 이제 중요한 게, 돈만큼 또 중요한 게, 그죠?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돈하고 건강하고 사람.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중에 하나, 뭐 건강이 없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사람이 없거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예, 그죠? 그 뭐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어떤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이것도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낍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사실 어릴 때는 고민이 없죠. 돈도 그냥 주어지고, 뭐 저도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뭐 애들이 돈 걱정 하나요? 부모님이 밥 먹을 거 다 해주고 다 재워주고 하는데 돈 걱정, 뭐 건강, 뭐 어린애들이 건강 걱정 하나요? 사람 걱정, 뭐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생기고 뭐 하는데, 가족이 있고 뭐 걱정이 있어.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커가면서 돈 문제를 먼저 부딪히죠. 저는 그랬거든요. 뭐 건강이나 사람 문제보다. 그래서 저도 돈 문제가 먼저 제 삶의 위기처럼 좀 느껴져서 돈에만 한 20년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건강이나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사실 오늘 이렇게 하는 얘기를 20대 초반에 저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참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근데 뭐 지금부터 잘 살면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재밌게 같이 사업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니까 잘 다듬어 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좀 경제적인 문제를 좀 잘 풀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고, 좀 잘 다듬어 갈 테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